네, 저는 이번에 경기도 초등이랑 중등 합격했고요. 초등은 8등으로 합격했고, 중등은 1등으로 합격하게 돼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에서 썼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에게 맞는, 합격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공부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합격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많이 발표하실 거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이 방법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앞에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성적 넣어놨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초등, 중등 합쳐서 시험을 8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시험을 본 거고 1년에 2번씩.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초수 때는 그냥 엄청 낮게 탈락을 했고, 두 번째 때는 기간제를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이때도 이제 많이 낮게 떨어졌고,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초등 때는 0.33으로 이제 1차에서 떨어졌고, 두 번째 때는 컷으로 거의 붙었어요. 근데 제가 2차를 한 80점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떨어졌고, 이번 연도에는 1차랑 2차도 다 좀 높게 이렇게 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를 고득점을 받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2차를 조금 더 내가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3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대충 넣어놨어요. 다는 아니고 이제 강의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만 넣은 건데요. 교육학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교육학을 이제 컷에 1차 붙고 2차에서 떨어졌을 때 그 연도에 교육학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너무 스터디를 꼭 했는데 스터디하는 사람들이랑 너무 안 맞고, 혼자서 강의 듣고 혼자 밥 먹고 이런 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교육학이 12점이었어요. 다들 15, 16점 받을 때 저 12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교육학을 잘 받고 싶은데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말자. 교육학의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2월 그리고 3, 4, 5, 6월 달 전부 인강으로 들었어요. 근데 인강으로 들으니까 하나도 안 듣더라고요. 모두 직강을 들으시는 이제 이유가 있을 거고, 저도 인강을 들으니까 하나도 안 듣게 돼서 7월 달부터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직강을 듣게 되었고, 이때는 이제 밑에 써놓은 것처럼 희소에 있는 김현 선생님 패키지를 들었고, 이제 제가 조금 떨려서 조금 진정하면서 할게요. 어떤 강사를 듣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주 꼭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7, 8월 달, 90, 11월 달 매주 꼭 이걸 걷어서 첨삭을 해주시니까 매주 꼭 썼거든요. 그게 이 전년도랑 큰 가장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7, 8월 달 때 여기 이 위에는 안 써져 있는데, 이때 이제 김현 선생님 그런 토대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뒤에 예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90, 11월 달에 이걸로도 좀 외우는 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전화 짝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과목에 상관없이 전화 스터디, 짝 스터디는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상 스터디 겸을 했거든요.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서로 영역을 맡으면 1쪽부터 3쪽까지 내가 설명하면 4쪽부터 6쪽까지는 반대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서로 설명을 또 이걸 한 바퀴 돌리고 이번엔 돌아가서 또 설명을 하니까 많이 외우는 데도 도움이 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됐고, 이런 식으로 전화 스터디를 하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학으로 가면은, 제가 특수교육학은 강사를 바꿨어요. 이번 연도에 다른 강사에서 최한수 선생님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저는 인강을 들은 거였고,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직강을 듣기 시작해서 강론 강의랑 기출분석 강의 해서, 강론 강의는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스터디를 짜서 강론 스터디를 했어요. 3명 선생님과 함께 해서 강론 스터디로 이제 서로 어떤 한 강론을 정하면 그 강론을 서로 읽고 서로
이 1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했다, 2장에선 어떤 점이 중요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스터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좀 공부를 몇 년 정도 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강론을 더 깊게 보고 싶었고 그래서 하게 된 건데, 혹시 나는 초수고 지금 당장 기본 이론 보는데도 너무 바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크게 꼭 이거를 정말 꼭 해야 돼 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듣는 강사에게 믿고 그 강사가 보라고 하는 것만 딱 가져가겠다라고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론 강의, 기출 강의 들으면서 제 서브노트를 수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꼭 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꼭 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 라고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처음부터 만들려면은,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처음부터 만들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저는 기존에 있던 서브노트를 공부해서 정말 높은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도 봤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맞는 합격자 서브노트를 찾는다면은 그걸로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서브노트를 이제 알짜 교과서랑 특꿈에서 찾은 이제 합격자 선생님 서브노트를 참고를 해서 서브노트 수정을 하였고요. 서브노트 수정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중순, 4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일단 수정을 했고, 저는 아이패드에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보면서 7, 8월 달에 또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 돼서 이제 실물로 뽑았거든요. 계속 끝까지 아이패드로 하려고 했더니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9월부터 보기 시작했더니 좀 수정할 거나 이런 게 많이 줄어서 나중에 좀 보기가 편했어요.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는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서브노트나 이런 거 강론서 볼 때 아이패드를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최한솔 쌤 이제 기출 강의가 좋잖아요. 기출 분석 강의가. 그래서 최한솔 쌤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다른 이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강사들의 답을 다 이제 문제에다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강사분이 나한테 답을 알려주지만 이 답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는 답이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강사 답을 다 적어보고 이 중에서 내가 추가로 더 공부했을 때 이 사람의 답이 제일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한 거를 끝까지 들고 갔고, 이 뒤에는 이건 이제 지금 생각해 조금 아쉬운 점인데 기출을 좀 더 잘 볼 걸이라고 생각이 저는 항상 들었거든요. 이제 기출을 좀 정리를 한 거를 아이패드에다 넣어놓고 궁금할 때마다 이제 그 아이패드에서 이 문제였지 하고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이패드에서 공부할 때 이 문제가 궁금해 하면은 아이패드에서 그 문제를 찾아서 보고, 이런 식으로 기출을 좀 돌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선생님들 몇 명이랑 서브노트를 읽는 스터디를 했어요. 이때 저 4명이서 했는데 방법이 제가 공부를 해가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방법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합격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많이 하셨다는 공부 방법이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스터디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저는 제 서브노트를 한 게 아니고 합격자 그 특수교사를 꿈꾸며 있는 합격자 선생님 서브노트로 그 스터디를 진행한 거거든요. 그 서브노트를 제가 미리 공부를 해와서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이렇게 청킹 같이 어떻게 더 잘 외울 수 있는지를 서로 고민도 해보고 내 것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설명을 하고 다른 선생님이 질문을 듣다 보면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스터디도 추천을 드려요. 이거를 한다고 꼭 내가 나 혼자 설명해가지고 나는 얻는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줌으로써 내가 이걸 몰랐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선생님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를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한 번 더 되새기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스터디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방법은 또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저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 기출변형 그 강의랑 2개를 들었는데, 이때 이제 올해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중관리반이란 걸 하세요. 비방을 하면 안 되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 뭐 이렇게 몇 번
선생님의 사정상 빠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 집중관리반이 그래도 좋은 게, 이 집중관리반이란 게 뭐 1주 때 통합교육, 2주 때 진단평가 이렇게 영역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그걸 공부해 가서 최한솔 선생님 앞에서 인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그 인출하는 그 스케줄이 사라졌다고 해도 나는 일주일간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뭔가 누군가가 날 봐주고 있다는 압박감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그것도 저는 좀 강제성이 필요해서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시면은 하면은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때 이제 문제풀이 강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여기 뭐 만약에 여러 명 선생님이 계시면은 최한솔 선생님이 그걸 걷어서 채점을 하셔서 돌려주시는 건데, 이때 저는 채점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 좀 도와드린다고 말을 드렸거든요. 첨삭하는 걸 도와드리겠다. 이런 거가 이거는 문풀도 있고, 이제 모의고사 때도 최한솔 쌤은 모의고사 때 직접 이렇게 채점을 하시지만 다른 강사들 건 보면은 또 조교들이 채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채점할 때 제가 가서 항상 먼저 도와드린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채점하는 게 내가 그냥 마음 잡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일요일 같이 좀 쉬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는 그렇다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기보다는 이런 채점하는 걸로 내 공부를 대체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답 썼는지도 보고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단 이거라도 하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걸로 또 매일매일 공부하는 걸 채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풀 강의 때도 이런 채점을 가능하다면은 내가 손들고 먼저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도 적극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모의고사 강의를 하는데, 저는 모의고사 강의를 직강으로만 2개를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개 다 할 때 이제 이거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직강을 2개 들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은 이제 여러 강사의 문제를 풀어보니까 좋을 수 있는데, 또 안 좋은 점으로는 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 1회도 그 한 바퀴를 13 영역을 한 바퀴를 돌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원래 떨어질 그 1차 합했던 그때는 진짜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렸는데, 요번 연도가 되니까 2주 반에 한 바퀴씩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좀 처음엔 불안했지만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좀 불안했는데 최한솔 쌤이 2주나 3주에 한 바퀴씩 돌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그래도 모의고사를 들어서 만족스러웠거든요. 모의고사 직강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모의고사 스터디를 또 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최한솔 선생님 강의가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니까 또 다른 사람, 같은 최한솔 선생님 듣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 2주 모의고사 진행 안 되는 그 주에 모여서 다른 강사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3개의 강사권은 1주부터 6주까지 돌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했거든요. 저는 좀 문제를 적용하는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이런 거에서 선생님들이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1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알아서 채워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면은 잘 쓰는 것 같다고는 하는데 문제 적용이 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의고사 때 이렇게 빡세게 돌린 게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키워드를 정확하게 쓰는 걸 못해 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거고, 또 다른 게 부족하다면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고, 이제 이거 지금까지 특수교육학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법이랑 총론 그리고 교육과정에 관한 거는 저는 일단 그 3월 4, 5, 6까지는 법은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이미 받은 게 있어서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6월까지는 법을 안 본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제 막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당장 3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밴드 스터디를 법, 총론, 교육과정, 그리고 여기 플러스 점자까지 해서 4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밴드 스터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넣진 않았는데, 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은 그 1조부터 10조까지,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11, 18, 그리고 수요일은 17까지 18, 2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월화수목금을 매일매일 매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스터디는 사실 9월 달에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11월 끝날 때까지 이 스케줄을 계속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매주 꼭 한 바퀴씩 돌렸다. 이게 만약에 너무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뭐 매일매일 돌리셔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정해진 게 좋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총론 같은 경우에도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은 그 앞에 구성의 중점 거기까지, 그리고 화요일은 저는 중등이니까 초등은 안 받거든요. 화요일은 이제 중등, 그리고 그 수요일은 고등, 그리고 이제 뭐 그 목요일에는 그 사장, 그리고 뭐 뒤에는 지원,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것도 나눠서 돌렸고, 그리고 저는 그 교육과정 강의도 6월 달에 들었거든요. 이걸 들은 이유는 제가 이때 안 들으면은 뒤에 가서는 절대 그 교과를 보지 않겠다. 국어, 수학, 뭐 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과정, 특과정. 그거는 지금 안 보면 절대 안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때 강의를 들은 거거든요. 이때 강의를 들어놓으면 뒤에 가서 좀 편한 것도 있고 스케줄 잡고 돌리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처럼 중특을 주로 하는데 내가 초특도 복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특과정 강의를 들음으로써 그게 왜냐하면 초등이랑도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지고 가시면은 선생님들이 초특 시험에 점수를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스케줄을 저는 9월에 밴드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도 뒤에 가서 이제 그 영역을 정해놓고 아이패드에다가 총론이랑 특수교육법 빈칸 자료를 넣어놓고 쓰는 연습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 제가 쓴 어플로는 굿노트랑 이 옆에 있는 이 포토 메모리, 이거는 이제 이렇게 형광펜 같은 게 되어 있어서 가려져 있는데 그거를 가려져 있는 걸로 외운 다음에 클릭하면은 그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 두 개는 혹시 아이폰에만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 검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등을 했고 초등은 거의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교직 논술 정도는 좀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직 논술은 왜냐하면은 여기 써져 있지만 저는 교육 그 0.33 떨어졌을 때 교직 논술이 조금 낮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교직 논술을 들고 가보자 해서 6월부터 조금 쓴 게 있었고, 그리고 9월에서 11월 달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거를 써보고 서로 첨삭해주는 그런 스터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특이 주이고 초특이 복수 전공이니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만 썼고, 다른 친구들, 초특을 주로 하는 친구들은 두세 편씩, 뭐 그 이상으로 본인들이 썼고, 저는 이제 이 정도만 썼어도 제가 올해 이제 18점을 받았으니까, 훨씬 이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연습을 미리 좀 해본 게 중특이어도. 그래서 그냥 이걸로 총 봤을 때 만약에 중특인데 초특을 복전한다든지 아니면 초특인데 중특으로 복전이 있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로 할 교과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특이 주로였으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초과정은 거의 안 봤어요. 초과정은 못 봤고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교직 논술 정도나 특과정에서 겹치는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들고 갔던 게 제가 좀 그래도 초특에서도 점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내가 생각한 내가 합격한 이유 같은 걸 좀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채탈했을 때 1차 합하고 채탈했을 때는 그 특수교육학은 친구들랑 같이 들어서 괜찮았는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이랑 너무 안 맞고 혼자 강의 들어야 되고 혼자 너무 외롭고 이래서 그거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 점수가 좀 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근데 올해는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이게 정말 익숙해지지 않겠다 나는 내 스타일로 봤을 때 라고 하신다면은 빨리 나랑 마음이 맞는 그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저같이 그냥 익숙해지면 그냥 익숙해진 대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번에서도 좀 적당하게 스터디를 운영하자. 그러니까 저는 사람 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공부는 조금 저는 이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이 편하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는 정말 필요한 만큼만, 사람 만나는 건 웬만한 건 밴드, 전화, 또 클라우드 이런 걸로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고, 또 스트레스 풀 시간을 좀 가지자.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면은 좀 당근으로, 뭐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여행을 가끔 갈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라서 여행은 1년 내내 가본 적이 없고, 그냥 그 대신 1년 내내 저는 예능을 다 챙겨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정해진 시간엔 꼭 예능을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1년의 목표도 저는
올해 1년에 꼭 합격해서 대탈출 3를 즐겁게 보자가 저의 1년 목표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기가 좀 스트레스 풀 창구를 꼭 마련을 하라.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자. 근데 이게 이제 3, 4번이 연결이 되는데,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진 않았지만 그 대신 매일매일 조금씩은 공부를 하자. 제가 스터디 플래너로 이제 이런 거 준비하면서 조금 봤는데, 공부를 1년 내내 하루도 안 한 날은 시간 강사 한 3일 그 정도 빼고는 거의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일요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은 정말 꼭 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이 이제 공부 그런 스케줄을 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1년 내내 올인해서 공부를 한다고 정말 나는 놀러 갈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공부만 하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꼭 내가 스트레스를 풀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2차 준비가 나오는데, 2차 준비는 사실 아직 다들 1차를 목표로 하니까 크게 2차에 뭔가 그렇게 많이 아직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를 그 발표가 나기 전이나 또는 발표가 난 후나 내 점수에 대한 그런 뭔가 확신이 없어서 2차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2차 때 진짜 살면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예능 볼 시간 때문에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했고, 그래서 한 3, 4시간씩 자면서 했고, 그 예능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뭔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크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뭔가 왜냐면 그냥 그때 가서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1차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저는 경기도 합격자니까 경기도가 뭔가 나는 집단 토의 때 말 하나도 못하겠어서 집단 토의 때문에 경기도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연습할 때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막상 자리에 가니까 떨면서라도 말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면접 연습할 때 어떡하지? 이런 사람도 뒤에 가서는 면접 점수 잘 받고 합격을 하더라고요. 2차 준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경기도도 괜찮은 지역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별거 없는데, 이제 인증한 거랑 예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서브노트는 제가 만들어서 썼거든요. 이게 지금 딱 보이지는 않는데, 그 교육학 서브노트든 특수교육학 서브노트든 저는 옆쪽에 꼭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추가할 게 많아지거든요. 지금 그 교육학 서브노트 오른쪽 거에서도 봐도 제가 추가로 포스트잇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칸을 꽉 채워서 만들면 저는 나중에 가서 포스트잇이나 내가 추가로 뭔가를 적을 칸이 너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옆에다 빈칸을 해놓고, 양이 많아지더라도 해놓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교육학에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그 형식적 조작기 밑에 보면 이제 모고 사회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모고를 들으면서, 모의고사 들으면서 여기다 다 써놨어요. 모의고사 몇 회 이거 나왔었다. 그럼 나중에 가면은 그 모의고사에서 뭐가 많이 나왔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왔네. 이 부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강사가 들었나 보다. 좀 더 봐야지. 이렇게 해서 했었고, 그리고 네, 교육학은 그 정도였고, 이제 특수교육학도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저는 그 기출 표시를 컴퓨터로 한 게 아니고 손으로 다 했어요. 스티커도 아니고 손으로 썼는데, 그 이유가 스티커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 색깔,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 쓰는 게 뭐 유아는 노란색, 초등 빨간색, 뭐 중등 파란색 이렇게 해놨다 치면은 거기에 13, 14 이렇게 정도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걸 볼 때 이게 만약에 13 중등에 나왔대. 근데 몇 번 문제에서 나왔는지를 내가 빨리 알아야 그걸 빨리 그 문제로 가서 그 문제를 다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여기에 13 중등 38 이렇게 써놓은 게, 그래야 빨리 그 문제로 가서 찾아볼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옆에 뭔가 추가적으로 이것도 붙이고 싶은 포스트잇 같은 거 있으면 붙이려고 빈칸을 좀 많이 해놨었고, 그리고 이 지금 장에서는 딱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제 서브노트를 봤을 때 뭔가 내가 청킹해서 외우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건 이제 분홍색으로 써놓고, 기출은 파란색으로 써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색깔별로 해서 구분을 해서 두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제가 실제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실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다 발표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밑에 보면은 밴드 스터디 운영한 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특수교육법
총론, 교과, 점자 이런 범위로 돌렸거든요. 이 범위는 저는 추천을 드려서 혹시나 이 범위는 내가 혼자서나 또 스터디를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 영역은 저는 지금 정해놓은 거는 괜찮다. 뭐 여기서 만약에 뭐가 너무 투머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알아서 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저는 그 보면은 김이라 써져 있는 건 이제 그 위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최는 이제 최한수 선생님, 인도 이제 인하팀 책, 그리고 툭은 툭꿈의 기출 그거 해서 다 적어놓고 제가 좀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이제 답을 좀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끝이고요. 정리로 하자면은 저는 제가 뭐 되게 특별하고 되게 오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붙었다라고는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저 자신 아직도 사실 합격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학교를 갔다 왔음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여기 앉아가지고 저 교실도 어딘지 기억을 하거든요. 11층에 거기 앉아서 아 저런 사람들이 붙어서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구나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 앞에 선생님들한테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고요. 근데 꼭 내년에 2월에는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실 거라고 저는 꼭 믿고 그리고 그래서 꼭 현장에서 다들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